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민주당의 경선혁명 바람이 거셉니다. 이틀 전에 20곳의 경선 개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날 현역 의원 8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역 의원을 이기고 본선 진출에 성공한 세 분을 모시고 이러한 민주당의 경선혁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각오로 또 본선에 임할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강병원 의원을 이기고 이번에 본선 후보가 된 김우영 은평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역이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그날 밤 10시에 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오마이TV도 생생하게 중계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은평을 어떻게 될까 막 주목하더라고요. 김우영 승 딱 연락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좀 맥이 착 풀리더라고요. 네. 하도 긴장을 많이 했어. 그 동안에 이제 몇 달에 걸친 네. 어떤 그 파고가 네.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참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비정한 게임인데, 네. 그래도 살아남았구나. 안도감. 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고. 네. 순간 약간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은평을에서 경선 후보가 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되니 안 되니 막 논란도 많았고. 제가 페이스북에 네. 경선 후보는 하늘이 내린 기적과 같다. 라고 그러니까, 쓸 정도였습니다. 네. 경선 후보가 된 것 자체가. 네. 그래요. 그래서 한때 막 배제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이제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갔는데 왜 또 은평을로 오냐 뭐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근데 그 논란 자체가 김우영이라는 이름을 더 막 이렇게 띄워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방파제를 높이 쌌는데 네. 파도가 부딪혀서 아하. 그 파도의 크기를 엄청 키워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자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이제 승자가 되었습니다. 현역 의원 특히나 이제 재선 의원 강병원 의원은 재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누르고 승리가 됐는데 이 승리의 이유 이제 좀 한 이틀 지났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봤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강병원 의원 한 명과 김우영이라는 도전자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고, 그 민주당 기득권, 그 민주당이 한때는 촛불혁명의 뜻을 이어받고 또 국정을 대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넘쳐나던 한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 직후에 또 그 기대에 걸맞는 180석의 의석을 확보를 했었고, 또 코로나 대응도 상당히 잘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은 위기의 절제적 관리자로서 대한민국의 여러 안팎의 위기들을 잘 관리하셨는데 왜 정권 창출에 실패했는가? 그거는 검찰 권력, 그다음에 기재부 권력, 대한민국의 양대 권력에 대한 민주당의 거의 자포자기. 그 민주당은 기득권에 포획되지 않고서는 저렇게 무기력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나 당원들의 생각이었고, 그 분노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돼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면 때 그게 이제 표출이 됐죠. 어떻게 민주당 역사에서 그 가장 악랄한 검찰 독재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의 압수수색에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없는 그런 당대표를 어떻게 민주당 DNA를 가진 의원들이 그 포획 안에 넣어놓느냐. 이 분노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요. 여의도의 의원들은 그걸 간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 전에서 막 지하철역에 나가서 인사도 하고 골목길을 돌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분노가 축적돼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악수하거나 인사할 때 그런 것들이 좀 피부로 이렇게 실감이 되던가요? 저는 이제 8년간 행정가였고 은평구청장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그죠? 네, 선거를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은평구 선거는 2년마다 한 번씩 보좌관으로 혹은 실질적인 플레이어로서 해봤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그 강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 또 민주당의 기득권화된 것에 대한 분노가 매우 높았고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 저한테 보내는 문자나 카톡. 예를 든다면? 네. 제가 이제 경선 막바지에 카피를 개파 악습 타파, 사익 추구 정치 청산 이렇게 내세웠는데 그 카피를 보내준 사람이 일반 당원이었어요. 그냥 저한테 저는 뭐 2년 전에 이재명 당대표 할 때 입당한 당원입니다. 저의 소원은 민주당이 개파 악습을 없애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익 추구 정치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마디에서 민주당의 현주소가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개딸 어쩌고 하는데 민주당의 당원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또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대한 감지 능력 또 예측 능력도 상당히 높은 직관력을 갖고 있다. 그걸 현장에서 저도 강원도에 있을 때도 느꼈고 서울에 와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날 강병원 의원을 은평을에서 이제 이긴 거 말고도 다른 곳도 이제 개표 결과가 발표됐어요. 오마이TV가 이제 생중계로 했는데 그날 참 많은 시민들이 주목을 했는데 강병원 의원 포함해서 8명의 현역이 탈락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경선 혁명이구나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날 다른 지역 결과도 이제 같이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8명 현역 의원의 탈락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해석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많이 탈락될 줄은 김우영 후보도 몰랐던 거군요. 그렇죠. 대부분의 그 신인들이 뭐 스펙이 좋거나 전국적인 그 화려한 그런 네임밸류 가진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도전자적인 수준의 그런 분들이었죠. 그런 분들의 능력 때문에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 황소 등에 탔다. 성난 황소의 등에 올라탄 기수와 같았다. 저는 그게 대중의 위력이었다고 봅니다. 성난 황소 등에 올라탔다. 이게 성난 황소 대중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분노가 축적되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대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당원과 일반 시민이 이제 어떤 데는 뭐 일반 시민 100%도 있었지만 대체로 당원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한 이제 그런 거였지 않겠습니까? 자,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사를 이렇게 쭉 지켜볼 때 민주당이 지금 거의 250만 당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당원이 대중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경선 후보를 뽑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무슨 한때 2000년대 초반에 국민 참여 경선도 하나의 새로운 돌풍이었지 않습니까? 그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 같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되게 이제 외국의 선진 제도를 부러워하는 나라였는데 우리가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면서 모바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고 그러나 아직까지 정당은 그런 모바일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있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의 압도적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제한적인 그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틀을 깼다. 그 제도는 현역 기득권에 대한 상당 부분의 어떤 인정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압도적인 그 의정 보고서의 발행, 현수막, 또 거기에 권리당원 명부와 같은 걸 갖고 있는 반면에 신인들은 뭐 축구로 치면은 축구화 없이 맨 땅에 공차는 그런 형국이 아니었나. 그런데 축구화를 잘 갖춘 아주 프로 선수를 아마추어가 뛰어들어서 제껴버린 거죠. 성난 황소들이 아마 그 관중들이 열화와 같기 때문에 맨발로 뛰어도 아마 신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당에서 대진표를 어떻게 짜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의 실질적 주인인 당원들이 이번 총선에
어떤 선수를 우리가 출전하는 게 좋은가? 결국은 당원들이 이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당원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 정도가 전에 비해서 4년 전, 8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맞습니다. 크고 질적으로도 성숙돼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그 정예 당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정예 강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도 250만 많아졌지만 그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 정보를 교환하고 그 신호와 잡음을 골라내는 능력까지 장착하고 있죠. 민주당의 당원들은. 근데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당원과 싸우는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보내는 파편적인 문자 메시지, 성난 분들의 어떤 거친 언어, 거기에만 착목하고 있었지. 그들의 그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가? 그 시대 정신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난 사람들 중에 극히 성난 사람의 일부에만 그 언어에만 주목하고 그렇죠. 그들이 왜 성났는가 이거에 대한 주목을 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날 그런 경선 결과에 대해서 현역의 대거 탈락에 대해서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그 다음 날 봤더니 이 본질을 또 못 보더군요. 우리가 지금 화면에도 이게 나올겠습니다만 중앙일보는 제목을 친명 자객 칼날의 비명 대거 탈락 이렇게 얘기했고 동아일보는 친명 자객의 현역 대거 비명 횡사 공천 논란이 더 커질 듯 이랬습니다. YTN은 비명계 대거 탈락의 민주 공천 갈등 재점화 주목. 그러니까 공천 갈등이 더 커질 것이다. 공천 갈등 재점화 주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성난 민심의 밑바닥에 있는 본질을 읽지 못하고 마치 이게 공천 논란이 핵심이고 이 논란을 더 키우겠다는 셈으로 언론이 이걸 이끌고 가더군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소망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기 바람대로 소망적 사고. 세상이 그렇게 가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 뭐 비명 행사, 갈등 점화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 박압 그 기사의 제목에 반영됐다. 정말 정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야 할 그 책임을 망각한 보도가 많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은평을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혁신기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 대표이기도 하시네요. 자, 더민주 혁신회의가 아까 그 민심의 성남 민심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당원들의 이제 주권 운동 단체예요. 한 3,00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로 출마한 분들도 꽤 있었죠. 근데 대부분 행사했습니다. 그 검증 과정이나 이런 데서 모진 잣대로 탈락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솔로몬의 그 지혜의 심정으로 탈락하더라도 당이 우선이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죠.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는 딱히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단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실패 이후에 서로 공방만 오가고 개파 간에 전면화된 어떤 논쟁적 갈등이 아니라 뒤에서 그야말로 언론을 통한 간접적인 갈등으로 사람들의 갈등이 부딪혀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갈등 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대선에서 지는 경우는 정치적 결사체가 거의 붕괴 직전의 상황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갈등을 표출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결을 위해서 협력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는 갈등을 잠재적으로 묻겠다라는 의지가 없었고, 자 우리는 평정심을 갖되 평지풍파를 일으키자. 그 현역 의원들의 그 잠든 혼을 깨우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평구청장을 2번 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 강연 가가지고 뵌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되게 온화하고 이랬는데 혁신 상임 대표도 하시고
아까 성난 민심 하시고 이제 쓰시는 언어들이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전투적으로 변하셨습니다. 무엇이 인간 김우영을 이렇게 전투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행정가였고 그렇죠. 대단히 실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일하는 사람이었죠. 네네네.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막판에 이제 홍남기발 어떤 재정에 있어서의 심각한 국민 배신, 그다음에 검찰발 그 기소 수사권을 남용한 권력 찬탈, 그런 것들을 무기력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민주당 정부가 무너진 걸 보면서 그걸 보고 통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권을 잃은 게 아니라 나라를 잃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고 6개월간 TV를 안 봤다. 뭐 그런 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일하고 싶고, 저는 상당히 그 일에 있어서는 통합성을 추구하고 지역사회 가면 노인층, 보수층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5년간 경영한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이 정부는 저는 재난 정부라고 보거든요. 리더십 자체가 재난이다. 이런 정부를 빨리 조기에 재난은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불을 끄고 우리가 재집권을 하려면 당원이 정예화됐듯이 민주당의 구조도 보다 정예화되고 팀 플레이가 가능한 그러한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려면 진통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 흐름이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흐름하고 연관성에서 있는 듯한데 김우영 후보와 이재명 대표와의 뭐 개인적 인연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단체장을 같이 한 인연이고요. 코로나 때 제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공백기에 코로나는 이제 그 교통 흐름이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랑 경기도, 서울시가 같이 이제 코로나 대응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도 서로 좀 이해도가 높아졌고. 자, 이제 본선에서 이겨야 될 텐데 지금 상대방이 최종적으로는 안 정해졌지만 장성호 전 행정대학원장이 얘기가 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그 전통적으로 은평 을은 좀 민주당에서 재선 어쨌든 하지 않았습니까? 강병원 의원이. 강병원 의원이 물론 그 전에는 이재호 의원이 새누리당 쪽에서 활약했습니다만 이 지역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선의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견제 역할을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무작정의 어떤 그 언어적인 그런 과잉적 대응이 아니라 대안 제시, 대중이 설득 가능한 그러한 정책 이런 것도 함께 갖춰야 되고, 그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관통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그냥 거칠어야 말이 아니라 정말 돌파하고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 정치는 자기의 뭘 걸어야 된다. 그냥 적당히 일하고 홍보해서 인기 쌓아가지고 다음에 또 당선되는 거는 대중이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은 봐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야 된다. 걸어야 됩니다. 자, 이 지역은 또 옆 동네가 이제 은평갑이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또 흐름이 연동될 수도 있겠죠. 박주민 의원하고의 연합 작전 이건 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박주민 의원이 아침에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저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2016년 선거 때 23일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줬고 세월호 유가족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선거운동 했었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 당신은 길 위에 정치인이다. 뭐 거지갑으로 불렸었잖아요. 근데 그 야생의 어떤 치열함이 그 여의도의 많은 정치인들이 박주민을 그만 이렇게
뭐랄까요? 야생에 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앞으로 제가 네. 옆에서 네네네. 부채질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경선에서 강병원 의원, 재선 의원이 탈락을 했어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이거 승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이제 올리긴 했습니다. 네. 또 고연호 후보도 있었고요, 네. 김종욱 후보도 있었는데, 네. 자, 이들과 어떻게 함께 마음을 어우러서 본선전에 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 경선의 마지막 예비 후보에서 탈락하신 두 분, 네, 네. 고현호, 김종욱 후보는 네. 만나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혔고, 네, 네, 네. 강병원 의원도 이제 페이스북에 네. 네, 그 안타까운 어떤 감정을 표현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차차 민주당이 경선 갈등을 거쳤지만 국가적 이익 앞에 네. 이제는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네. 윤석열 정부하고 한판 대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대의에 분명히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 경선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막 쓰셨잖아요. 네. 치열한 경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치열했지만 강병원 의원하고 같이 만나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은평구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 선거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우영 후보는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총선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대표되는 네. 지금 아마 한국 현대사에 네. 그 신군부가 등장하던 80년대 그 이래로 이제 문민정부 이후에 그 심리적 분위기가 네.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위축되고 좀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입틀막으로 대표되는.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 네네네. 그리고 단식 사건. 네.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위력에 의한 그 힘에 의한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일 때 사사건건 모든 사람마다 머리를 이렇게 드밀었다가 하는 네네네. 체력이 너무 소모가 돼서 네, 유권자들이 자기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디서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지혜로운 침묵 상태다. 그 어떤 그 매체에 의해서 나의 신분이 네.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철저히 자기 의견을 숨긴다. 아,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네. 민주당이 전보다 좀 하향 추세인 듯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네. 해석하시길 대중들의 지혜로운 침묵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 왜 그러냐? 지혜롭다. 네. 침묵. 네. 이 단어가 주목이 되는데 네. 예, 좀 해석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억압에 굴복한 침묵이 아니고 이미 심판은 끝났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네. 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다. 끝났다. 그게 변한 게 아니다. 네, 마음으로는 이미 모든 판단을 끝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공천이나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 댓글, 아마 오마이 TV에서 실시간 댓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 표현이 실제 정치 행위의 변화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아. 그런 적극적 행위를 하면서도 익명으로 하는 겁니다. 이 위력적인 그 심리적 위압 상태에서 자기를 생존하는 방식인 거죠. 네, 대중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낮아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 민주당의 지지도는 조만간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승복합니다. 그 하나의 이제 그 클라이막스였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천 갈등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되면 오늘 당에서 이제 공심위에서 그 현역 의원 교체율이라든가 민주당의 이제 공천 혁명의 내용들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의 제의에 대한 그 표결권을 가지고 그 타입한 거죠. 한동훈은 그 비대위로 임명이 됐지만은 그냥 김건희 방어용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셀카 찍는 쇼잉 하는데 네.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 국민의힘이 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 되어서 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 네. 어떠한 변화의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언론은 그 지점을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언론은 그 워치 도구 아닙니까? 네. 이 잘못 가고 있는 폭주기관차, 네. 이 그 실정의 총집합체의 정부에 대해서 네. 그걸 변화시킬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여당의 공천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 감시를 다 야당한테만 돌리고 있죠. 저는 그거는 심각한 그 여당에 대한 네. 자기 과신으로 이어지고 네. 그거 축구도 보면 전초전에서 네. 강팀하고 경쟁을 해서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네. 본선에 가야 되는데 그래요. 약체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겼다 이제 본선 가면 우리 이긴다 딱 그 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공천에 대한 언론의 주목, 특히 프레임,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천 갈등 이렇게만 했던 것을 아니다, 민주당의 경선에 지금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환시켜주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할 듯한데 어떻습니까? 이틀 전에 현역 의원의 대거 탈락, 8명 탈락. 당원과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선택이 참 무섭구나. 이제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남은 지역들의 경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대표적인 게 그 박강원 전 원내대표가 승복하는 그 그렇죠. 페이스북을 보면 물론 이제 한때 주류였던 세력들이 그 아까 얘기한 그 무기력직이나 개파 악습 이런 것 때문에 지탄을 받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그런 그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과오에 대한 자기 시정 능력이 있다. 그걸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강원 원내대표의 자세에서 서로 앞으로 현역 의원의 탈락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에 입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현역 의원들이 일부가 이제 탈당을 하고 실망을 끼친 것이 있지만 그분들도 좀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앞으로 선대위가 또 어떻게 꾸려질까도 관심사입니다. 지금 이제 속보가 떴는데 민주당이 김부겸 전 총리의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김부겸 총리는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속보입니다. 속보인데 김부겸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총리 시절에 그 같이 이제 산불 끄고 뭐 여러 가지 대응하는 걸 봤거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계란으로 바위친 그런 전력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또 넉넉한 또 형님 같은 품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니까 김부겸 전 총리께서 잘 그 제안을 좀 수용해 주셔서 힘을 보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응해 주셨는데 이제 또 다음 분 이제 모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마이TV 시청자 또 은평을 유권자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은평을 유권자 또 우리 그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대부분의 위대한 성공은 그 중간 과정이 되게 시끄럽고 실패로 보이는 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의 혁명이 그랬고 또 촛불의 과정도 그랬고 그 과정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하다. 일희일비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남 탓하지 말자. 원망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우리에게 해로운 요소들은 한강에 버리자. 오직 승리의 그 길만을 향해서 가자. 단기적인 승부에서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종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하시는 편입니까? 그 의지로 싸우는 거죠. 자, 지금까지 김우영 은평을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을이죠. 남양주 을 지역에서 이번에 현역 김한정 의원을 이기고 최종 후보가 된
김병주 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죠. 김병주 후보를 조금 있다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릴레이 인터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혁명 바람이 거센데요. 그저께죠. 현역 의원들을 이긴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있는데 조금 아까는 은평을의 김우영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은 남양주 을의 김병주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지역하고 그렇게 인연이 많지 않은데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 예. 근데 저 선거 운동은 총 몇 달 전부터 하셨죠? 글쎄요, 작년 5월부터 했으니까 한 10개월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변화의 흐름을 네. 어느 정도 쭉 체험을 하셨을 텐데. 네. 언제쯤부터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7월 말에 사실은 권리당원 네. 신규 확보가 하는 시점이 7월 말까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7월 말경에 이제 될 수 있다고 좀 자신감이 생겼죠. 왜냐하면은 네네네. 그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에 일반 여론조사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7월 말까지 모집된 권리당원만이 네. 투표 권한이 있거든요. 맞아요. 6번 당비를 내야 되니. 네네네. 그래서 저는 신규 권리당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제가 목표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지역 사람들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모집을 네, 어떻게 네. 할 수 있느냐. 네. 그럼 아무래도 저 모집된 신규 당원들은 나중에 경선에 참가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첫 번째 고비였기 때문에 네. 그때였죠. 그리고 나서는 깜깜이잖아요. 네네네.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지지받는지 느낌만 알았는데 네. 11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공표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박빙 약간 열세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모두 놀라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박빙 열세까지 네. 가느냐. 네. 오차범위 내의 열세고 그래서 대부분 그때 여론 전문가들은 네. 김병주는 맑음 상대 후보는 흐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간지 몇 개월 안 됐고 상대 후보는 8년을 거기서 정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짧은 기간에 그랬는데 네. 그다음 12월 달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제가 앞섰고 네. 또 그다음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네. 자신감이 좀 생겼었죠.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김한정 현역 의원이자 네. 재선 의원이에요. 네. 3선에 도전하는 의원인데 네.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역전이 일어났는데 네. 무엇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먼저 제가 내려가기 전까지 21대 국회에서 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의원이 절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대통령실 용산 졸속기전 했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을 하고 네. 맞싸웠고 그다음 무인기 침투 사건이든 뭐 여러 가지를 윤석열 정부와 네. 폭정과 폭주와 맞서 싸워서 네. 우리 그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를 하니까 우리 지지자나 국민들이 네. 그거를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5월달에 내려갔을 때 네. 많은 분들이 네. 참 잘 싸우고 있다. 또 당신 국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네. 내 정부 질문하면 속이 후련하다. 아.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네. 갖고는 안 돼서 네. 지역에 가서 이제 발로 뛰는 정치를 했습니다. 네.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 생각하고 그 현장을 누비면서 네. 문제점도 찾아내고 답도 찾고 또 네. 주민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네. 대화를 나누고 경청하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바로 그 네.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네. 문제 제기를 적기에 네. 굉장히 잘 하셨어요. 네. 특히 오마이TV에서 그렇죠. 박종호 기자랑 함께 네, 그럼요. 네, 거의 매주 나오셨죠. 네, 예. 매주 1시간씩 해서 네. 사실 오마이TV와 같이 제가 윤석열 그래요.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 싸워왔죠. 네, 그런 걸 네. 이제 가능했던 것은 네. 이제 경력을 보면 대장이십니다. 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시고 네, 네. 여의도의 유일한 포스터입니까? 네. 아. 300명 중에 네. 포스타 대장은 딱 한 명이고 네. 장군 출신들은 한 5분 계시는데 네. 나머지 분들은 3스타 별도 2스타 네. 요런 또는 1스타 이렇게 결국은 이제 네. 이번 선거의 핵심이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네. 남양주 을 유권자들도 김병주가 제대로 맞서서 싸우고 있다 이걸 인정했다는 거. 네, 그럼요. 그것을 가장 큰 점수를 크게. 줬던 것 같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남양주가 막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네. 추진력 있게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육군 대장으로까지 제가 하면서 많은 추진력과 헌신 또 애국심 이런 걸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요. 남양주 을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네. 김한정 의원도 8년 동안 할 수가 있었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지금 정해졌죠? 네. 네. 곽관용 후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86년생. 상당히 네. 젊고 네. 토박이라고 하는데 여기 네. 어떻게 본선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뭐 본선 현재까지 여론조사는 제가 가상 대결에서 한 15에서 한 25% 격차로 네. 제가 앞섰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 자만해서는 안 되고 네.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네.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해야 되겠죠. 네, 예, 예. 그래요. 어제 그제 이제 네. 경선 결과가 발표될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네. 현역 의원이 이제 대구 탈락됐습니다. 네. 그 예상은 좀 하셨어요? 아니면
좀 의외였죠. 사실 엊그저께 발표를 20여 군데가 났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는 도도한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 국회의원들이 많이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도전자들에게 거기를 보면서 일정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흐름은 무엇이냐? 윤석열 정부와 맞서 잘 싸운 사람들이 주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 속에는 우리 유권자와 네. 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된다. 그 심판론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조금 있다 할 뭐 부승찬 그 후보 같은 경우도 네. 대통령실 용산 졸속기 전에 대해서 맞싸워왔고 네. 조금 전에 있었던 김우영 후보 네. 또 상당히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고 네. 저도 그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의 이번에 이겼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역시 국민 저변에는 심판론,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주요하구나. 네. 앞으로 22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맞서서 국회와 싸워줘라. 그렇게 해서 후퇴한 민주주의, 후퇴한 민생, 후퇴한 안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 하나 하고 네. 또 만약 우리가 가반을 만약에 못 차지한다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는 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더 가속배를 밟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더 후퇴하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구나 네. 하는 것들이 그것의 표현이 이번 그 잘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 저는 또 하나 이번에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개혁 혁신 공천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공천에 가깝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기존 의원들을 거의 그대로 시킨 네. 반면에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첫 번째 고려 요소가 윤석열 정부와 지금까지 누가 잘 맞서 싸워왔느냐, 네. 앞으로 누가 잘 싸울 것이냐, 네. 그것을 가장 큰 1번 고려 요소로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관위원장께서 네. 첫 번째 1차 발표하실 때 네. 발표 내용이 첫 번째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운 사람을 네. 고려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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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사실 공관위에서 면접을 할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저 윤석열 정부와 누가 잘 맞서 싸웠느냐, 앞으로 맞서 싸울 사람은 나다. 네. 저다. 네. 그걸 첫 번째 일성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주당 공천의 방향과 네. 저의 궤적과 네. 비슷하구나. 그것이 네.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시대 정신이구나 하는 것이 이번 엊그저께 네. 결과로서 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시대 정신을 어쨌든 결정하는 사람, 네. 그거는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일 텐데. 네, 그렇죠. 이번에 당원과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네. 지하철역이든 거리든 막 만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만나봤더니 어떻든가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들의 실제 바닥 민심은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식당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 뭐 여러분들 만나봐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움이 없다. 네. 또는 어떤 분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또는 어떤 분은 지금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왜 이러느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네.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네네네. 그런 걸 하소연을 오히려 저한테 해요. 네. 그래서 좀 잘 싸워달라. 네. 야당 180석 줬는데 네. 왜 못 싸우냐. 네. 오히려 저를 질책하기도 하고. 근데 김병주 의원은 좀 예외다. 네. 당신은 열심히 잘 싸운다. 이렇게 또 격려도 그래요. 해주시더라고요. 그저께 발표 때 옆 지역구에서 네. 최민희 네. 전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남양주 남양주가 3개잖아요. 네, 예. 또 다른 데는 김용민 의원이 네, 이제 예. 출마 선언했는데 예. 그러니까 남양주에 최민희, 김병주, 김용민 네, 이 라인업은 어떻습니까? 아주 환상적인 라인업이라고 봐요. 환상적인 라인업을. 네. 네네네. 그 개혁 삼남매.
아, 그렇게 이미 이제 작전을 짜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같이 한번 어저께 제가 다 전화했어요. 아, 전화했습니까?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하고 김용민 네. 의원하고 돼서 네.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싸우자. 그래서 그 김용민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개혁 삼남매 하면 되겠다. 아, 그렇게 해서 네. 왜냐하면 남양주는 네. 그동안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들이 네, 네. 우리 그 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네. 그 민주당에 있다가 색깔을 바꾸어서 국민의힘으로 가서 네.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남양주 병에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고 있는 조모 씨 같은 네, 경우는 남양주 시장 할 때는 민주당으로 했는데 네. 또 당적을 바꿔서 국민의힘으로 나오고 남양주 갑에서는 조홍천 의원도 네.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그렇죠. 지금 뭐 개혁신당 쪽에서 나오고 다 그런 모양새를 취하니 네. 우리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은 네. 되게 실망스러울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당을 보고 그 사람을 찍는 거죠 우선이.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적을 함부로 바꾸고 또 출마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갑을병 후보, 최민희 의원 후보하고 김용민 후보 제가 같이 네. 해서 개혁하고 또 검찰 개혁 네. 각자 다 캐릭터가 분야가 있습니다.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안보 분야. 아,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와 또 폭정과 맞서 싸우는 대표적인 3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쳤면은 네.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분들도 뭉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남양주 을에서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심판한다. 네. 그것이 뭐 가장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제의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공동 기자회견도 한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유튜브 3번 다 유튜브 하잖아요. 아, 개혁 연합 삼남매 네. 유튜브도 일주일에 그래요. 한 번씩 할까 지금 세 제안하고 분 하는. 공동 기자회견 하면 오마이 TV에도 알려주세요. 네, 우리 또 예, 생중계도 되겠네요. 네, 예. 뭐 이쪽 그렇죠. 스튜디오에 오셔서 스튜디오 와서 개혁 한번, 삼남매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이른바 경선 혁명, 네. 바람, 네. 이것이 그동안의 어떤 공천 잡음 이거를 좀 잠재우고 프레임을 네. 결국은 당원과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거구나 판을 이게 네. 긍정적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 이제 공천이 거의 네.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다 세팅이 되면은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좀 죽었었는데 네. 다시 살아나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라든가 네. 후퇴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네. 다시 살아나서 꼭 4월 10일에는 네. 투표장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려면 사실 우리 후보들이 네. 더 열심히 뛰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통상 이제 공약 같은 거 할 때도 지역 발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우선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는 슬로건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 이제 지역 발전 이슈 이런 것들의 순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네. 지지율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실 텐데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이 민심의 열기가 대단히 높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한두 주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좀 하향 추세였단 말이죠. 네. 이 간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장에서 직접 네. 뛰신 분으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공천 잡음이 나니까 네. 일부 우리 지지자분들이 또 많이 우려를 하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론조사에 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잘 그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 단일 대우로 이제 되고
하게 되면은 다시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남양주 지역은 저는 뭐 정권 심판론이 아주 강하고 특히 남양주 을은 이번에 경선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김한정 의원과 저와 또 이인하 후보 3인 경선을 그렇죠. 했고 또 50%가 안 되면은 1차에서 50% 그 표를 획득 못하면 결선까지 가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요동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저하고 김한정 의원하고 양자 경선으로 갔고 또 김한정 의원 악재가 있었잖아요. 하위 10%에 들어서 뭐 기자회견 하시고 그러니까 막 거기 주목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인하 예비 후보가 재심 신청을 했어요. 왜 청년 정치인인데 빼느냐. 청년 정치인들을 좀 여달라 해서 재심에 받아들여지면서 3인 경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표와 이나 예비 후보 표가 겹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게 돼서 이번에 과반 이상의 지지로 압도적인 지지로 이번에 1차에서 끝나버린 거죠. 그랬더니 지역에서 이런 경선에 대한 열기가 본선까지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국방 전문가이기도 하고 안보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도 해오셨는데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난 4일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공수처에 의해서 이제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이 장관을 출국 금지 해제를 법무부가 했네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형태를 현 정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중요 피의자잖아요. 실제 윤 해병대 이 순직 사건은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서 이것이 바뀌어졌다라는 이것이 가장 큰 의혹이거든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중심점에 이종섭 장관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에서 뭐 전화를 해서 그때부터 수사에서 뭐 1사단장을 빼라 어땠다 뭐 이렇게 해서 수사가 바뀌어지고 외압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도 실제 아직 진실 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주요 피의자로 생각을 하고 아직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출국 금지를 한 상태인데 실제 이것은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고 전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면은 그 나중에 그 불씨가 대통령까지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대사로 도피성 이런 인사가 아니냐. 근데 대사는 어떻습니까? 일국의 국가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를 대표하는데 어떤 범죄에 피의자가 가서 하면은 그 지역에 또 우리 이런 뉴스들이 낱낱이 그 호주 국민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호주에 계시는 교포분들 중에 저한테 문자를 막 보낸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촛불 행동이라든가 교민들이 데모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반대 데모를. 그러니까 가서 제대로 임무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국정을 이렇게 진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주 대사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저는 인사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거나 언론이 봤을 때도 아 이게 뭔가 무리한 임명이다, 대사 임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을 또 윤 대통령이 강행하는 걸 보면은 이 최상병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이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는 이제 그런 것임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는 듯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떠는 거죠. 우리 보통 국민들 눈높이로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은 저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잖아요. 실제 지금 중요한 이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대사로 임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군에서 특히 군에서는 진급을 매번 심의하잖아요. 네네네. 피의자가 되면은 통상 진급 대상에서 빼버려요. 대상자에도 네. 거의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군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이에서도 비슷한 관례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무리한 네. 인사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거기에 좀 떳떳하지 못하고 네. 그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자, 그쪽에서 이제 승리하려면 네. 여러 후보들, 기존 후보들과도 힘을 합쳐야 될 터인데 네.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재선까지 했고 네. 또 그 지역에 애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제 힘을 합치는 또 방안도 고심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것이 또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3인 최초에는 4명이 후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2명의 후보들은 저를 돕겠다고 했고 네. 이번에 3인 경선에서 이인하 후보 같은 경우는 낙선이 됐지만은 네. 어제 그저께 전화를 통화해서 돕겠다고 했고 네. 아직 김한정 의원하고는 아직 그걸 풀지 못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좀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힘들 순간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치유 시간을 좀 드리고 네. 다음 주 정도 돼서 네.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예. 자, 어제 그제 밤에 우리가 네. 오마이 TV가 그 결과를 네. 생중계를 하면서 제가 그걸 생중계를 봤습니다. 아, 봤습니까? 네. 우리 의원실에서 아. 전부 그 큰 화면에 띄워놓고 네. 봤었죠. 그러면 그 10시에 네. 공식 발표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겁니까? 결과를? 몰랐죠. 아. 근데 예측은 가능했죠. 예측은 했지만. 왜냐하면은 네. 권리당원들께서 투표하고 나 투표했다라고 네. 의원실에 막 보고 내지는 알려주거든요. 그 집계한 숫자가 보니까 상당해요. 상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요. 50% 넘기겠구나라고 예측은 했지만은 대단히 조마조마했는데 네. 그날 오마이 오마이 TV TV 보면서 보셨군요. 봤는데 네. 남양주 어른 많이 분석 안 해주시더라고요. 김병주가 우세다라고 네. 얘기를 간절히 듣고 싶었는데 중립을 유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셨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오시고 네. 아까 그 최민희 의원 네. 또 김용민 의원, 네. 김병주 의원, 네, 예, 남양주 삼남매, 개혁 삼남매. 개혁 삼남매로 네. 일단 잠적 이름을 지었어요. 네. 자, 그저께 그런 결과를 만들어준 네. 민주당의 경선 혁명을 만들어준 네. 당원과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네. 또 다른 분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어려운 경선이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지하고 저에게 또 표를 주시고 해서 민주당 남양주을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는 국민의 명령이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남양주을 주민들은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와 폭정과 폭주와 맞서 싸워라.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을 추진력 있게 해달라.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4월 10일 날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를 국회로 다시 보내주셔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고 남양주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마이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김병주 TV도 있잖아요. 네, 주불리 김병주 있습니다. 뭐 막 구독자가 꽤 많다던데. 네, 요새는 좀 적체되는데 19만 4천. 주불리 김병주도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제가 선거 활동하면서 주불리 김병주 TV에서 열심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업로드. 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30초 후에는 부승찬 용인병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민주당 경선혁명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 오연우가 묻다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인병에서 승리를 한 부승찬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개월 전부터 용인병에 가 계셨죠? 한 4개월. 4개월. 예.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용인병하고 인연은 아니 용인에 이제 어렸을 때 네. 좀 살았고요. 거기 네. 이제 인근 초등학교, 네. 신갈초등학교 잠깐 그래요. 네. 머물러 있었습니다. 졸업은 못했고요. 그래요. 한 2달 전이었던가요? 우리가 만났습니다. 나누구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그때 방송할 때 보니까 막 상당히 긴장하시고 네. 그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근데 언제부터 좀 이게 좀 내가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네. 예, 근데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저께 밤에 10시에 우리 오마이TV가 막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부승찬 딱 됐을 때 예. 이름이 거명됐을 때 예.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네. 그리고 당원분들 그다음에 이제 수지 구민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공정한 경선을 해주신 의원님들 네. 정철수 의원님 네. 네,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정치 초보가 네. 내려가서 네. 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네. 원하시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너무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하고 감사했죠. 이 지역이 이제 정춘숙 예. 의원이 3선에 도전한 곳이지 예,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3선 의원 이제 3선 도전하는 현역 의원을 누르고 예. 이렇게 됐는데 예. 아까 한 분 한 분이 감사다라고 했어요. 예. 어떤 마음이 결정적으로 이 전충숙 의원보다는 부승찬 후보를 선택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 현수막 네. 또 건게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그렇게 걸었어요? 예,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네.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점을 많이 설명하고 싸워왔고 앞으로도 제도권에 들어가면 싸울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정책적 능력도 갖고 있다. 그래서 학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국회 다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정책적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지를 기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고 당원분들과 수지구민들한테 이제 다가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철역이나 골목길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보면 사실 부승찬 그러면 널리 얼굴이 알려진 분은 아닐 터인데 맞아 들으면서의 그 느낌 좀 따뜻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출근 인사가 가기가 싫었습니다. 가기가 싫었고요. 왜 가기가 싫었냐면 가기가 싫었다. 아무도 인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쟤는 뭐지? 하니까 매일매일 나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그 하루도 안 쉬고 출근 인사 2시간씩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뭐 이런 느낌 이런 생각 이런 자신감 그다음에 한 발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 수지구민들이 많이 주셨죠. 그날 어제 그제 경선 발표 날 다른 현역들도 이쪽에 정춘석 의원 말고도 다른 현역들도 대거 탈락됐어요. 근데 그 결과를 함께 지켜봤을 텐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정치인보다는 한 단계 더 수준이 높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찍 캐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 정신을. 그래서 윤석열 이 무도한 정권을 타도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은 원하고 있고 네. 당원들도 원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현역들이 그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지금 그 깊게 한번 우리가 음미해봐야 될 말씀을 하셨네요. 예.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 예, 높다. 예. 왜냐하면 시대 정신을 더 빨리 캐치하기 때문에. 예. 왜 국민들은 그럴까요? 이게 보면 네. 이제 이 대의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네가 대신 위임받아서 해달라. 그건 네. 내 거다. 해달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표를 주고 그다음에 국회의원한테 표를 주는 아주 네. 단순한 논리인데 네. 그 행정부의 행정부에 맞서는 그 입법부의 무기력함. 아하. 내가 권력을 그래서 준 건가? 그래서 국민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입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중요하다. 네. 예, 근데 그 대의 정치가 무너졌다. 한 축인 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그 역할을 못 해냈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표를 줄 때는 제대로 싸우라고 줬는데 그럼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예. 그러니까 사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뭐 다 합치면 180석이라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몰아줬는데 예. 이제 제대로 좀 해봐라라고 예. 했는데 예. 무기력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 예. 이제 그 기운이 예. 어떻게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막 이게 느껴지던가요? 예, 느껴졌고 질책하시는 분도 너무 많았고요. 좀 제대로 싸워라. 이게 제일 제가 많이 들었던 겁니다. 제대로 좀 싸워라. 예, 제대로 싸워라. 스트레스 받는데 국민들이 뭘 할 수 있겠냐. 네. 그것만 명심하면 된다. 지금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예. 또 앞으로도 예. 3년이나 남아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제대로 싸워라. 예.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평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거기에 이제 매우 잘못함이 40% 후반대잖아요. 그렇죠. 40% 후반 전체적으로 항상 40%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되고 잘못하고 있다가 이제 한 10%대가 유지되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과반을 가까이 가고 어떤 때 넘고 하는 게 네. 결국은 그게 국민의 뜻이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네. 예, 그런 네. 것들을 잘 읽어야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네. 그런 국민의 요구를 받들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이후 며칠간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경선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얼핏만 봐도 한 25명 정도의 현역들이 예, 이제 함께 경선하고 있어요. 예. 이 25명의 현역들 중에 또 이제 몇 분이나 또 탈락할까? 이 예. 흐름이 어떻게 될까? 예, 관심이 되는데 네, 어제 그제 그 결과가 다른 이후의 일정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떨까요? 저는 100% 준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은 국회의원보다 한 단계 수준이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현역 교체 비율이 높은 거지. 저는 네. 뭐 공천, 뭐 파동, 비명, 비문 이걸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네. 생각과 당원의 뜻을 네. 예, 이게 공천에서 나타나는 거지. 네. 이게 뭐 비문이라 뭐 비명이라 뭐 행사하고 뭐 네. 이런 게 아니다. 여전히 국회의원들은 네. 그 뜻을 이해 못 하고 있다. 여전히. 예, 그래서 그거를 당원이나 국민들이 표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죠? 예. 그 프레임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지금 예. 거대한 흐름을 결정하고 있는 당원과 국민들은 예. 무엇을 원하고 있나 이것은 제대로 보지 않고. 예, 그렇죠. 예, 오로지 선거공학적으로 네.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프레임으로 네.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네. 바닥에서는 네. 국민의 어떤 생각, 당원의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표로 나타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거를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소득이네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예. 이번 선거에 내가 한번 뛰어볼까 예. 말까 막 고심했잖아요. 예. 우리 오마이 TV에도 자주 출연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도 제가 어느 정도 막 느낌이 있었는데 네. 정말 내가 생생한 민심을 예. 이거 후보자가 되니까 한번 예. 겪어볼 수 있네. 이것도 예. 엄청난 소득이겠습니다. 아 그렇죠. 엄청난 소득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각심. 예. 여기서 부승찬이라는 후보는 야, 잘 싸울 수 있으니까 내가 준 거야. 근데 가서 제대로 못 해. 네. 그래서 완전히 공천 혁명이다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땐 그간의 룰을 닫겠다. 예. 그간의 룰을 닫겠다. 예. 닫겠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공천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선에서 이겨서 국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불안할 거고 네. 왜냐하면 언제든지 칼을 빼들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할 거다. 이제 그간의 룰을 닫겠다고 그러는데 그 룰 중에 하나는 예. 이제 현역 프레임이라든지 예. 현역의 이점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어떤 개파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던 거라든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룰을 닫겠다 그러는데 조직이죠, 조직. 조직. 예. 그러니까 당원 조직이 예, 이게 현역 의원들만 다 갖고 있고 기존 조직. 예, 당원 명부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만 관리하면 이겼잖아요. 어차피 일반 여론조사는 의미가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에 당원 투표율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온라인 입당자들 그렇죠. 개인이 내가 붕괴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뽑아서 네. 나의 종으로 네. 한번 부려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그 기존의 당원 조직을 넘어서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함께 경쟁하신 분이 지금 재선 의원이란 말이죠. 그럼요. 이제 3선 도전한 정수주 의원이 4년 동안 그러면은 얼마나 그동안 축적된 조직과 예. 핵심 당원들 당원과 예. 이게 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근데 그 힘이 또 이제 우리는 만만치 않다고 느꼈잖아요. 예, 얘기해 왔잖아요. 그동안. 그 전까지 21대 전까지는 다 이제 신인들이나 개혁적인 사람들이 다 무너졌죠. 그 힘 때문에. 예. 그들이 막 옆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예. 당원 네. 새롭게 참여한 당원의 수가 많고 예. 일반 국민들도 이 시대 정신이 뭐냐 예. 이거를 이제 물으면서 적극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왔다. 대단히 훌륭한 저는 공천 혁명이라고 보여져요. 이거를 언론에서는 이렇게 네. 프레임을 잡고 가고 있지만 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대단히 훌륭한 공천 혁명에 속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 같은 신인도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너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내가 명령한다. 네. 당원이 명령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나가서 싸워봐라. 네. 그리고 네. 만일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길어봐야 넌 4년짜리 목숨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네. 22대 민주당이 네. 제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 무서움을 벌써 네. 느끼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깨에 책임감이 엄청나죠. 지금 오히려 반드시 본선에 이겨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요. 예, 그냥 저희는 그냥 당원. 근데 이제 그저께 밤에 10시에 그렇게 네. 우리가 오마이TV가 생중계 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진행을 했는데 딱 결과를 발표가 딱 나왔잖아요. 근데 저의 첫 표현이 이건 혁명이다였어요. 예. 근데 그 제가 하는 거 안 들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네. 똑같이 네. 아까 뭐라고 하셨죠? 공천 훌륭한 공천 혁명이다. 예. 그걸 이제 직접 당사자니까 더 절절히 느끼셨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우리 유권자분들이나 이런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은요 네. 그대로 기존의 시스템대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혁명이 아니죠. 혁신도 없고 네. 일말의 개혁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은 네. 뭐 비명 행사 뭐 이런 표현도 뭐 그다음 친명 행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는 그냥 네. 언론의 프레이밍에 불과한 거고 저는 혁명이다. 그래요. 예. 자 이제 본선전이 중요한데, 예. 그죠? 네. 상대 후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고석 후보네요. 예. 대통령하고 막 연수원 동기라고도 하고. 예, 아주 절친이라고 제가 네. 지인분의 휴대폰에 고석 우리 후보님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가로해 놓고 네. 윤통 절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전 고등
군사법원장. 예. 그러니까 군 검찰 출신이네. 예, 군 검찰 출신. 그러면 이제 군사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국방부 대변인도 하고 그러셨는데, 자, 이 각이 어떻게 지금? 일단 그 군 사법 개혁이 지금 민간에서는 뭐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수사권 조정 이런 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군에서는 그런 게 안 일어나고 그런 게 안 일어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최상병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군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서 경북 경찰청 가서 수사 자료를 빼오고, 물론 뭐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저는 추정하는 건데, 이종섭이 핵심이잖아요. 그 입만 이제 남아 있는 거고 밑에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종섭을 보내는 거죠. 해외로 보내서 호주 대사, 호주 대사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상천외하게 피의자를 출금 금지 해제를 하고. 자, 오늘 그랬죠 법무부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방어할 사람은 고석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공격할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그런 쪽에서 이번에 그 군 출신들을 많이 보내요. 국민의힘에서 뭐 단수공천, 뭐 신범철 국방부 장관 단수공천, 그다음에 저기 경상도의 임종덕 국방부 국가안보실 2차장 이쪽을 또 공천을 주고 이게 최상병 사건의 핵심 사람들이 지금 다 포진해 있어요. 포진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라. 지금 최상병 사건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오다가 있는 거고, 이제 고속도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일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과 이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들의 싸움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쪽에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홀로 외롭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좀 앞 시간에 다녀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 힘이 되고, 최상병 사건부터 시작해서 군사법제도 개혁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이뤄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요. 자, 현장에서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을 그동안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좀 현장에 보면 민심은 이런데 윤석열 정권 심판 열기는 이렇게 뜨거운데 왜 민주당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하향 추세지?라고 걱정을 했을 텐데, 이제 직접 뛰는 분으로서도 그런 걱정도 했을 법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거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신뢰성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켜보잖아요. 지켜봤기 때문에 여전히 민심은 여론조사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여론조사대로 가고 있는 건 않고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히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가 가서 이제 이벤트를 만들고 붐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그거 약간 컨벤션 효과라고 보여져요. 결국은 국민들의 60%는 윤석열 정권 이대로 안 된다. 윤석열의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공천이 끝나고 하면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불안하긴 합니다. 여론조사 나오면 특히나 이제 용인 수지는 험지고 박빙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정권 심판에 대한 우세론, 이 사람들이 막상 투표장으로 갔을 때 과연 한동훈의 이벤트에 표를 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국은 윤석열을 심판해달라는 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50%에서 60%는 다 그쪽으로 심판에 대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민심을 믿는 거네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심을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는 일이에요.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그 와중에 뭔가 불리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민심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는 일. 아니, 여론조사는 요동을 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윤석열 국정운영 평가는 일관되게 2년 동안 유지가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예, 그죠. 이게 민심이라는 거죠. 잠깐 흔들려요. 네. 누가 말 실수를 하고 뭐 네. 저도 말 실수를 합니다만 하고 하면 잠깐 흔들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내재된 네. 일관되게 내재된 데는 음. 결국은 윤석열 심판이 우세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네. 그것이 4월 10일 날 예, 표로 나타날 것이다. 예, 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네. 자, 아까 험지라고 그랬어요. 예, 용인 이쪽이 예. 예, 용인 병인데 수지 예. 부자 동네 막 예.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지역적 특성을 좀 설명한다면요? 용인 수지는 이제 아파트가 이 건물 기준으로 93%가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산업단지나 뭐 이런 네. 게 아니고 네. 거주 도시입니다. 음. 그냥 거주하는 도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가 한 23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분당 다음으로 높아요. 용인에서 가장 높은 소득 네. 수준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성교 의원이 사선을 한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정춘숙이 잠깐 갖고는 왔지만 네. 그때는 뭐 K 방역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기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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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서 약 5,000표 차이로 네. 이겼지만 대선에서 이제 15,000표 정도 유일하게 진 데가 이제 용인 수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군요. 처인, 뭐 기흥, 동백지구가 있지만 유일하게 또 여기 수지가 또 네. 이재명 대표님께 표를 몰아주지 못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험지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예, 지역이다. 그러니까 국힘 계열인 뭐 네. 새누리당, 한나라당 네. 이런 쪽에서 무려 4선을 한 네. 한선교 의원이. 예,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지고 대선지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예. 정춘수 의원 예. 민주당 쪽에서 가져왔어요. 예. 이제 이번이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네. 상당히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때는 뭐 그런 바람이라도 불었지만 지금은 뭐 그런 바람은 안 부르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네. 올곧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네. 예. 자, 그런데 용인시가 4개 선거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옆이 서로 영향을 주고도 그럴까요? 그렇죠. 예.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용인 정에서는 이제 이탄희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현주, 이현주, 네. 그다음 박성민 전 새 최고위원, 후보죠. 네. 여기서 이제 또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경선이 안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처인 쪽도 용인시 갑에서도 지금 안 끝났습니다. 이상식, 권인숙, 네. 뭐 이우일. 이우일 이런 네, 네. 아직 안 끝났고 그다음에 그 김민기 의원님께서 불출마한 지역에서만 전략 공천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이 벨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인물들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고 네. 이 벨트에서 윤석열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이 경기 남부 벨트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용인이 4석이나 돼요. 그러니까 예. 저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에? 글쎄요, 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용인 4석 중에 예. 지금 그 용인병 네. 우리 부승찬 후보 네. 거기가 제일 험지예요? 그렇죠. 그동안 보면 지금 다른 데는 막 네. 교차가 일어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민주당의 텃밭인 데가 네. 뭐 이탄희 의원 그렇죠. 지역구라든지 동백지구 그다음에 네. 기흥의 김민기 의원 지역구 이런 데는 이제 뭐 약간 네. 좀 민주당이 좀 해볼 만한 좀 승산이 아주 큰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인도 이제 뭐 반도체 뭐 클러스터다 뭐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막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교차적으로 되는 데니까 한 번은 민주당 밀어줬다 한 번은 이제 국힘 밀어줬다 하는 데고 여기 이제 수지는 이제 참 어려운 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무조건 2석은 갖고 올 건데 이제 2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죠. 그럼 용인 중에서도 가장 험지인 예. 용인평에 부승찬 후보가 승리한다면 용인은 싹쓸이하는 거겠네. 그렇죠. 용인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싹쓸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선이 본선 확정된 분들과의 어떻게 연대와 연계를 해서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이제 후보들이 다 확정이 되면 용인에
되면 한번 네 분이서 모여가지고 그렇죠.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벨트를 좀 만들어서 뭐 옆에 수원까지 뭐 김준혁 교수가 이제 박강원 의원을 아주 신승하긴 했지만 거기까지 해서 연결시켜 갖고 용인 수원 그다음에 성남 이 벨트를 남부 벨트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오마이TV가 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나누구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출연했습니다. 그게 좀 보탬이 됐습니까? 아니 다 연락 와서 긴장하는 걸 처음 봤답니다. 아니 긴장은 항상 하는데 이 그렇게 긴장하는 건 처음 봤다고. 아니 또 앞에 나서 분들이 이거 뭐 스크립트 잘 쓰고 뭐예요 이게 여기서 잘못되면 큰일 난다 막 하니까 참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정말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부승찬이 얼마나 긴장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 덕분에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참 다가온 게 많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수준이 높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을 더 빨리 아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더 절실하기 때문에 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네. 자,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이제 오마이TV가 릴레이로 어제 그제 경선혁명이죠. 경선혁명의 승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선혁명의 이 바람을 만들어낸 유권자, 진정한 주인 이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게 없고요.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지구민들이나 당원분들이 책직을 크게 들었다. 이것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말 시대 정신을 읽고 올곧이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경선에 임해주신 훌륭하신 우리 정춘숙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선에서도 반드시 이겨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연우가 묻다에서는 그저께의 민주당 경선 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3명의 승자, 현역을 누른 승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금방 부승찬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은 정치인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을 더 빨리 캐치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마이TV는 앞으로도 계속 이 뜨거운 경선 현장을 생중계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광주 서구을이죠. 광주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되고 있죠. 광주 서구을인데 이 서구을은 현역이 지금 개혁신당으로 간 양형자 의원입니다. 그래서 현역이 아닌 민주당의 후보 3명이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8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오마이TV가 중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밤 그리고 모레 밤도 계속 오마이TV가 이 경선 결과를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보수 언론들이 친명, 비명 행사 이런 언어들로 민주당의 경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다르죠. 오마이TV는 경선의 밤에 민주당의 경선 혁명이 시작됐다. 당원과 국민들의 무서움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언론, 꼭 필요한 언론, 오마이TV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면 더욱더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010-3270-3828 이게 자발적 시청료 월 10,000원의 자발적 시청료로 오마이TV를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를 직접 걸거나 나도 참여 문자를 넣어주시면 우리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연우가 묻다. 오늘은 이렇게 생방송으로 3명의 현역을 누른 후보들과 함께 했습니다. 부승찬 후보님
예, 마무리 말씀까지 계속 지켜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전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